시간이 지나도 진짜 이거 크다. 아니 묻혀서도 안 되고 이건 커. 제대로 파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묻히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오늘 저희가 현장에서 진짜 생방인데 네. 서영교 의원님 법사위원님입니다. 여기 그냥 찔러 맞네. 넣어버립니다. 네. 현장에서 그냥 민원을 넣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이 건 때문에 오신 건 아닐 텐데요. 그렇지. 너무 크니까 또 너무 커. 자,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이제 치러지는데요. 서영교 의원과 김병기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네. 김병기 의원은 내일 저희가 또 모시고요. 오늘은 4선의 서영교 의원님 현장에 또 나와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서영교입니다. 네. 네, 의원님 뭐 하실 얘기 많겠습니다만 저는 할 얘기 더 많거든요. 빨리 해결해야 돼요 지금. 의원님. 네. 좀 전에 뭐 매불쇼를 듣고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조금 전에 네. 백혜룡 경정하고 전화 연결을 했어요. 아, 예. 예, 못 들으셨구나. 네. 자, 요 얘기 합니다. 놀라실 수 네. 있는데 진짜. 근데 이거 서영교 의원님이랑 또 연관이 돼. 왜냐하면 서영교 의원님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 마약 수사 무마 의혹 관련해 가지고 상설 특검도 있지 않느냐라고 짚었다는 것을 예, 우리 서영교 의원님이 얘기를 하셨어. 네. 그러니까 이게 관련이 아주 없지 않은데요. 네. 백희룡 경정과 지금 전화 연결을 했어요. 네. 이번에 대검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잖아요. 네. 이거 너무 불안해가지고 전화 연결을 했는데 네. 자, 이거는 적으셔야 됩니다. 네. 예. 지금 그동안에 저희가 이 마약 사건을 74kg 규모로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시가 2,200억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300kg. 오. 1조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본인이 수사를 처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전에 다 이게 수사가 됐던 건데 본인은 한참 뒤에 이 건을 맡게 돼서 74kg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는 대한민국 사정기관들이 다 연루가 된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 네. 대검이 지금 들어왔어요. 네. 이거 증거인멸의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 하나. 네. 또 하나는 김건희 특검에 들어가 있는 이 마약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된 내용은 그거는 이 규모에 비해서 쉽지 않을 것이다. 예. 라는 또 지적을 했습니다. 정리가 너무 좋다. 법사위원님. 규모에 비해서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 규모에 사건의 비해서 규모에 비해서 네. 김건희 특검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요. 예, 그렇죠. 네, 그럼요. 예, 맞아요. 원래 네. 예, 그거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상설 특검 얘기가 나온 그럼요. 겁니다. 네. 예. 근데 그 상설 특검으로 과연 가능하겠냐라는 질문이 하나 들어갈 것 같고요. 네네. 법사위원님이시고, 예. 그리고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건에 대해서 관심을 좀 깊이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깊이 가져야죠. 네. 예. 그럼 제가 뭘 얘기를 할까요? 네. 네. 저는 당시에 제가 법사위에 있었는데 이 마약 사건 관련해서는 행안위가 주로 밝혀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마약 사건 관련한 거를 다 봤어요. 네. 다는 아니겠지만 많이 봤어요. 네. 많이 보고 이 취재한 것들도 많이 보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대통령께 관저에 이제 초청받아서 저희가 갔잖아요. 네. 갔는데 대통령께서 상설특검도 빨리 해야죠 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니, 그걸 묻지도 않았는데요. 먼저 하셨어요. 너무 감사하다, 예. 진짜. 먼저 하셨어요. 상설특검에 마약특검하고 두 개가 있죠? 이렇게 얘기하셔서. 예. 마약특검 있습니다. 대통령님 마약특검 있습니다. 와. 마약특검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대통령이 빨리 추천을 해야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해야 합니다. 네. 이거는 김건희, 명태균, 건진 세 사람을 묶은 특검은 저희가 벌써 통과되어서 이제 특검이 추진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마약 내용은 거기에 뭐 아주 일부일 일부야. 거고요. 예. 너무 일부야. 이종호랑 어떻게 연결되느냐.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그 누구지? 조병로. 조병로. 사진 띄워야 돼. 예. 조병로는 사진 계속 띄워. 조병로 사진 띄우고 다 찾아봐야 돼요. 네. 조병로와 이종호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보는 정도이라면 같이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상설특검 통해서 이거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처럼
이게 그 인천 세관에서 먼저 수사되던 거 아닙니까? 네. 인천 세관에서 수사되다가 그게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정리하고 끝내버린 거잖아요. 끝내버린 거고 이것을 누군가 마약 인천지검에서도 했나 봐요. 인천지검. 제가 인천지검 얘기했잖아요. 세관이라고 했어요. 세관이라고. 아, 인천 세관이 연루되어 있고 인천지검에서 수사를 네. 했어요. 그때 그 심우정이 지검장이었나 봐요. 맞습니다. 심우정이 지검장이었고 같이 연결이 아, 됐어요. 왜 이렇게 냄새 나지? 냄새가 나고요. 그런데 이거는 백혜룡 경정이 그것을 찾아낼 때는 다른 사건에서 그 사람을 찾아내게 된 거 아니에요. 네. 너 이거 어디서 마약을 하게 됐어? 그러니까 타고 올라가다가 그 마약을 몸뚱이에 감고 온 사람, 네. 다리에 감고 온 사람. 이게 몸뚱이랑 다리에만 감고 온 게 아니고요. 제가 좀 더 추적했는데 도마에 넣어갖고 와요. 도마에. 그건 처음 들으셨나요? 네. 도마가 뭐예요? 도마. 칼도마에다가 어떻게 예. 넣어 그걸? 도마가 붙여서? 있으면 도마 그 위아래 아. 물품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몸뚱이에 한 것은 그 일정 정도 키로수이고요. 그건 또 약해요. 4kg씩인가 다리에다 이렇게 네. 내부로 싸서 오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대놓고 들여왔다는 방증이죠. 그렇죠. 대놓고 네. 들어왔는데 대놓고 들어오는데 너 그 대놓고 들어가다 보면 너를 만나서 기다릴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그 저기 통과 안 시키고 다른 데로 빼낼 거야. 그 사람 따라 나갔더니 택시를 잡아주더라. 그래서 그렇죠. 왔다. 네, 네. 이게 그때 얘기잖아요. 그때 나왔었던 그래서 얘기죠. 이게 얘긴데 제가 그 다음에 추적을 좀 했죠. 추적을 좀 했더니 이 사람들 몸에다 감고 들어온 사람들은 인천 세관 통해서 들어오고 김해 공항 통해 인천 공항 통해 들어오고 김해 공항 통해 들어오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물품을 통해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그 물품을 통해 들어오면 다 투시가 돼서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화물로 들어왔다는 거죠. 네, 사람이 화물로 갖고 온 게 들어온 아니라. 거죠. 예. 근데 화물인데 그게 확인이 안 되고 도마 안에서 도마 안에다 넣어갖고 들어왔다. 이렇게 해갖고 엄청난 키로수인데 300kg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말레이시아에서 또 들어올 게 100kg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야, 그럼 이게 엄청난 돈이 그러면 어마어마한 규모야. 74kg도 그렇고 100kg, 300kg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은 다 예. 작살나는 거 아닙니까? 조단입니다. 조단. 돈은 어마어마하고 네. 이게 도대체 와. 누가 할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상설특검이 빨리 해야 되는 게 지금 김건희 특검법에는 이종호를 통한 조병로와 연계와 구명 로비 요거만 써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아주 일부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약 예. 이거는 별도의 그게. 예. 왜 덮었을까가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근데 그걸 덮으려고 하던 자를 대통령실로 또 영전시켰으니까 덮으려고 하던 자가 영등포 경찰서 서장이었죠. 예. 네. 그 사람은 바로 처음에 이거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 준 사람이 영등포 경찰서장이었고 이 사람이 대통령실로 영전돼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 빠진 게 그리고 백혜룡 경장한테 수사 못하게 외압을 넣었던 서울청 형사과장이 있었잖아. 네. 그게 영등포 서장으로 오잖아요. 또 후임으로. 아. 바로 그렇게 왔었거든. 맞습니다. 네. 서울청 형사과장이 영등포 경찰서장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거기 영등포 경찰서장으로 이걸 지휘해줬던 서장은 용산으로 네, 가게 네. 되고. 그러면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막거나 아니면 보도를 못하게 하거나 보도 자료를 내려고 했는데 보도 자료를 못 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직접 통화를 그때 관계자들이랑 해봤는데 왜 보도 자료를 내는 걸 못하게 했느냐. 그리고 못하게 하면 사실은 좀 천천히 하면 되잖아요. 백혜룡 경정도. 왜 그랬느냐 했더니 보도 자료 낸다고 벌써 기자들한테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막으니까 자기는 이거 막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불거지고 터지고 이렇게 됐다고 얘기해요. 네. 그래서 일단 첫째 정리 한번 하고 갑니다. 일단은 상설특검 빨리 출범한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아니 지금 듣다 보니까 상설특검이 아니라 일반 특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거 감사합니다. 네. 안 그래도 아니, 그 민원 듣다 넣으려고 보니까. 했거든요, 지금. 네. 상설특검을 일단 빨리 출범시킨다. 둘째, 이거 일반 특검도 고려 한번 해달라. 셋째, 백희룡 경정. 네. 이 신변이 좀 걱정된다. 네, 신변이 걱정된다. 네. 네. 요 세 가지를 제가 민원을 좀 넣고 싶었어요. 맞아. 네, 네. 그러니까 남미 보면은 마약 조직 건드리면은 왜 그렇죠. 대통령도 네. 암살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생각이 나서 그러는 건데 우리 하나 빼먹었던 게 저 용산으로 영전했다는 저 영등포 서장 김찬수였단 말이에요. 네, 또 올려주세요. 네. 사진 계속 올려주세요. 거기서 왜 그 경무관 승진했잖아. 최상모이가 있을 때. 네. 왜 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대행이 추천해가지고 경찰 대개 승진시켰다고 네. 한번 이슈됐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끼어서 저거 승진해가 지금 경무관이야. 맞아. 그때 그 승진했다고 우리가 얘기했었어. 그때 포함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 내용을 시간이 가니까 좀 잊혀져. 맞아요. 네, 고생한 맞아요. 사람은 고통스럽고 위험에 처하게 되고. 맞아요. 이거를 바꾸자고 국회의원 있는 거고 이거 바꾸자고 아유. 경찰 있는 거고 이거 아유, 바꾸자고 고맙습니다. 네, 매불쇼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이거 진짜 제가 세 가지는 민원을 넣었습니다. 꼭 접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 넣어주시고요. 저는 꼭 네. 그것을 듣고 네. 원내대표가 되든 네. 안 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태완이법 만들어 살인범 공소시효 없앤 사람입니다. 그거는 대한민국이 엄청 큰 변화였어. 네, 사라져가는 그 태완이의 살인범이 공소시효가 있는 동안 공소시효 동안 못 잡았어요. 그래서 그렇지. 못 잡게 될까봐 제가 그분들을 도와주다가 네. 태완이법을 만들었고 만드는 동안 힘들었어요. 법무부도 반대하고 이제 법무부는 좀 괜찮았고 법원이 반대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을 다 해서 그걸 만들어서 통과시켜서 화성연쇄살인범도 잡고 네. 근데 중요한 건 화성연쇄살인범 이춘재를 잡았지만 그걸로 진짜 살인범이라고 누명을 썼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 사람이 벗어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 억울한 사람. 네. 억울한 사람은 벗어나게 하고 진짜 나쁜 사람은 다시 잡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죠. 네. 그런 일들을 해봤습니다. 해보셨고 그런 거를 더 열심히 하고자 이번에 또 출사표 던지신 거고 네, 사실 네. 그 얘기를 하러 오셨는데 지금 아닙니다. 날벼락 맞으신 거고 네,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지금 네. 새로 들었는데 네. 저는 뭐 원내대표 얘기 안 해도 좋고 이거는 제가 너무 놀라워서 아니 도대체 마약을 그럼 이렇게 많은 무게에 말레이시아는 100kg이 들어오려다가 차단됐고 그럼 이 많은 마약이 와서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끔찍하죠. 강릉에 1톤이 들어왔다 그랬고 1톤이면 100kg이잖아요. 예. 그래서 1000kg. 아니요. 1000kg. 1000kg. 1톤이면. 예. 강릉 배에서 그거를 예. 확보했다는 그럼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네. 마약과의 전쟁을 외쳤던 윤석열과 한동훈은 도대체 마약과의 전쟁을 한 거야 뭐야? 뭘 한 거야? 이태원 참사가 참사도, 일어나던 날 그렇죠. 마약과의 전쟁을 한다며 경찰들을 전부 다 마약 전쟁 쪽으로 뽑아낸 겁니다. 그렇습니다. 있던 경찰들 마약 전쟁 한다 뽑아내고 그 마약 옷을 입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날 폴리스 라인만 쳐도 그런 사고가 있지 않았을 텐데 폴리스 당연합니다. 라인을 안 쳐가지고 정확합니다. 거기를 밀어붙이게 되면서 그 많은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때 슬퍼하지 않았잖아요. 그때. 네. 슬퍼하지 않고 이런 슬퍼하지 데서 않고 슬퍼하게도 하지 않았고. 이만한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무슨 뇌진탕이 걸렸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과연 이들은 마약과 도대체 무슨 전쟁을 한 거냐? 그렇습니다. 네. 이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거는 아무튼 잘 짚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 정부잖아요. 네, 그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이시니까 제발 그렇습니다. 잘해주시게 하고 네. 저희도 뒷받침하겠습니다. 12일부터 13일까지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데 내일부터네요. 네. 이번에는 이제 권리당원 투표가 20% 반영이 되는 첫 번째 선거입니다. 네. 혹시 그 이번에 권리당원 20%가 들어가면서 선거 운동 컨셉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했던 방식하고 어떻게 바뀌어요? 그러니까요. 어려운 일인데. 이거 얼마나 어렵겠어.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일. 그러니까 저는 최고위원으로서 윤석열 정부를과 싸우고 또 민생을 챙겨왔던 그 일. 네. 그리고 또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으로 윤석열과 김건희의 것들 문제를 제기하고 제가 경찰, 검찰의 고발만 15번인가 하러 갔더라고요. 아이고. 항의도 여러 번 하러 가고 그렇게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제가 만들었던 제가 입법 활동했던 거 구하라법 말씀처럼 태완이법 네. 이런 거 일해왔던 거 뭐 그리고 또 대선 때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대구 네. 경북 뛰어다녔던 일 이런 것들 속에서 평가해 주실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근데 이거는 진짜 너무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고 대단히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진짜 좀 약간 허접한 질문이라서 입이 잘 안 떨어지는데 네. 그 왜 근데 원내대표가 왜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나는 진짜 그게 난 좀 궁금해서 순수한 궁금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네.
중요한 질문이야. 중요한 질문이에요? 중요한 아니,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무슨 공천권도 있고 그 자체가 또 권력인 거 내가 좀 알아. 많은 지식이 좀 있어. 근데 원내대표는 왜 굳이 하려고 할까? 이게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제가 최고위원 하면서 이재명 당대표님과 2년을 같이 했습니다. 네. 파란만장했습니다. 네. 파란만장하게 압수수색은 수백 번 당하지. 그런 속에서 오는 비난도 많이 받으셨지. 목에 칼은 들어왔지. 네. 또 단식도 하셨지.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최고위원하고 그때 체포영장 발부될 때 그때 당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네. 이런 거 안 된다. 기각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전화도 많이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많은 소통들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 그렇게 일하는 모습이 좋다. 네. 그래서 최고위원 하면 원내대표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지난 박찬대 원내대표랑 제가 원내대표 출마 선언까지 했습니다. 기자회견도 하고. 네. 그리고 박찬대 당시 최고위원도 출마 선언하고 그랬는데 둘이 최고위원이 출마를 하니까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러면 최고위원 회의가 어려워요.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출마 선언은 했지만 그럼 최고위원 회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럼 내가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번 접은 일이 있는데요. 그때도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특히나 여당입니다. 사실 그때 원내대표는 좀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고난이 많은. 네.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참 잘해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최혜병 등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뿌리 뽑을 일이 남았는데 네. 그 일을 제가 계속 해왔던 거죠. 그렇다면 그 뿌리를 법사위에서 네. 해왔던 것으로 잘 뽑아야 되겠다. 그럼 이것을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꾸리듯이 특위 같은 것을 꾸려서 국회에서는 좀 뒷받침하고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고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내란에 비상계엄에 검찰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국정원이 들어왔었고 네. 그걸 찾아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지금 검찰이 적당히 하고 간 것들 안가에서 모인 것 이런 네. 걸 제대로 찾아내게 하는 네. 것들을 좀 필요하겠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내란 들고요. 종식을 내가 주도해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 그렇게 하고 해왔기 싶다. 때문에 네. 내란 종식 작업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네. 그 일을 마저 뿌리 뽑는 일을 하고 싶다. 하나. 예, 한날개. 그거는 이제 굉장히 네. 교과서적인. 공적인 욕망이고 네. 사적 욕망으로는 뭐가 있어요? 아니 솔직히 궁금해서 그래. 아니 이거는 봐봐. 또 하나의 사적 공적 욕망이 나쁜 욕망이 게 아니에요. 네. 또 하나의 공적 욕망이라고 한다면 제가 공적 욕망 그만하시고. 행안위원장을 했어요. 네. 행안위원장일 때 코로나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행안위원장으로 그걸 하는 작업을 했거든요. 네. 그게 행안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 카페를 만드는 일을 제가 당시 청와대랑 얘기해서 마중물들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경제 살리는 일인데 너무 위기다.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된다. 저는 계속 그걸 주장했습니다. 네. 전국민 재난지원금,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네. 근데 대통령이 되셔서 그걸 하려고 하니까 그 뒷받침하기가 괜찮겠다 네. 싶어서 그걸 하려고 하는 거고. 사적인 건 내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적인 것은 사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럼요. 예, 사적인 네. 것은 제가 그 일들을 해오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서영교가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 가장 잘해서 빨리 마무리 짓고 경제 살려낼 여당의 원내대표 그 사람 에이. 서영교일 거다. 의원님, 잠깐만, 요거는 말씀을. 특별히 원내대표. 가만히 좀 계세요. 봐봐. 나의 공적 욕망과 사적 욕망 다 있을 수 있잖아. 그렇죠. 네. 내 사적 욕망이 공적 욕망을 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영교, 김병기 두 분은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지금 4선 의원, 3선 의원 열심히 뛰시는데 네. 4선 의원 정청래는 왜 원내대표 하겠다는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을까? 그분은 당대표 되고 싶겠죠.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잖아요, 뭔가.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죠. 내가 할게. 이따 가시고 나면. 당대표는 정말 무겁습니다. 당대표 일은, 그러니까 자기가 할 만할 때 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당대표 일은 무겁고 정말 귀중한 자리이고 그런데 원내대표는 원내활동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안입법, 구하라법 제가 그런 법을 잘 만듭니다. 근데
아프고 힘든 걸 잘 못 봐요. 끝까지 쫓는 형이에요. 태완이법, 구하라법, 사랑이법 같은 경우엔 TV에 나왔는데 미혼부가 아기 낳고 엄마가 가버렸어요. 자기는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출생신고 하려면 아기를 누가 봐주든지 출생신고를 해야 봐주는데 그래서 그걸 제가 듣고 그 법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끝까지 만드는 그런 일을 잘하면서 네. 그리고 대통령님하고는 또 일들을 많이 합을 맞춰봤고 그러면 어렵고 힘든 사람의 법을 제가 좀 같이 한번 주도도 해보고 네. 그리고 원내대표로서 국회의원들과 국회의원들이 일 잘하게 좀 챙겨도 보고 그리고 또 국힘하고는 제가 싸움도 잘하는데 적당히 이렇게 하는 것도 잘합니다. 그래서 네. 적당히 이렇게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함께 하자고. 사적 욕심은 일욕심으로 가겠습니다. 네. 일욕심. 워커홀릭. 네. 그렇지. 그렇게 합니다. 국내대표하고 나면 별로 크게 좋은 건 별로 없습니다. 아. 근데 거기 저건 나옵니다. 최고위원은 돈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네. 원내대표는 거기 일할 수 있는 비용은 좀 카드로는 나옵니다. 그것도 뭐 역시 뭐 일을 하는데 쓰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는 뭐 사적 욕망이랑 관련 없는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요거 하나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거 좀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뭐 언론도 막 다 놀랄 정도니까 여야 할 것 없이 그 다 놀라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국회는 왜 속도 조절을 하는지 전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형사소송법 관련한 것도 그렇고 뭐 대법관 증언법도 그렇고 이런 걸 지금 속도 조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왜 그런 거예요? 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바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제가 하지도 않고 박찬대 대표가 주도해서 하시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그 다음으로 넘긴 건 우리에게 성과를 주려고 해서 넘겼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판이 연기되기도 했지만 그런데 소추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재판이 없다고 자꾸 네. 주장을 하니 네. 저는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서 네. 바로 마무리 지어야 된다. 네. 저는 입장이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그래서 알겠는데 지금 예. 속도 조절하고 있잖아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속도 조절은 제가 보기엔 이제 저희가 제가 이제 원내대표는 아니라서 네. 조금 이제 여당이지 않습니까? 어. 여당이니까 이 법안들이나 예를 들면 뭐 그 여러 가지의 중요한 것들을 국민께 잘 소상히 더 이야기하고 그리고 대통령님도 그런 법에 대해서 어차피 국무회에서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님이 당대표로 계실 때 추진하던 법들 아닙니까? 설득의 과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많은 분들이 이거 너무 좋아요 라고 하고 국민의힘도 그거 반대해요 라고 하지 못할 만큼 이게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특별히 반대할 만한 법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반대해요 이렇게 못할 만큼 네. 이런 과정들을 거치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은 저는 하면서 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의미가 있고 네. 저희들에게 넘겨왔다면 최대한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네. 빨리 신속하게 가야 네. 그 다음 법들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이 정도에서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선거 기간에 굉장히 바쁘실 텐데 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네. 고맙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이틀입니다. 12일, 13일. 네. 내일하고 모레입니다. 네. 그동안 많은 일도 해왔는데 네. 여러분 대한민국의 그 선거를 있게 해주셨고 네. 또 새로운 대통령을 만들어 주셨고 말씀처럼 빠르게 바뀌면서 경제 코스피도 좋아지고 네. 또 그 환율도 내려가면서 경쟁력이 살아나서 너무 다행입니다. 여기에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이 함께 주어진다면 국민이 낸 세금에 이자 붙여 돌려드리는 네. 정치 네. 이게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정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 그 선거 기간이니까 조금 캐릭터가 네. 달라지죠. 굉장히 좀 엄중하게 바뀌었어요. 약간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약간 좀 거리감 느껴집니다. 그 전에는 네. 그렇습니까? 왜 약간 좀 거리감 느껴집니다. 아주 그전같이 뭐 마약을 들여 이런 거 얘기해야지. 그게 훨씬 나아.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막 사람들 기억도 못하는 법을 막 주절주절 얘기하면 마약 수사법 의혹죄. 그래요. 약간 거리감 느껴졌습니다. 아니. 네, 뭐 여당의 무게감도 있겠습니다만. 아니 근데 그건 네. 명확하죠. 아이고, 마약을 그렇죠. 수사를 무마시킨 네. 마약을 들어오는 것도 문제지만 수사를 무마시키다니
제가 확실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게 말이 서영교를 됩니까? 중심으로. 그들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됐지. 그렇죠. 마약 수사를 무마시켜 마약을 그 많은 걸 들여. 저는 정말 분노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어떻게 만들려고 그렇지. 하는 거예요? 이제 좋아하더라고요. 네. 의원님.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의원님을 네. 국민들이 어떤 모습을 좋아하는지 네. 조금 더 살펴주세요. 네, 의원님은 네. 이런 거잖아. 핸드폰 바꿨네. 그렇죠. 바꿨네. 아니 의원님. 국민의힘 법사위를 달라 그래요? 국민의힘 법사위를 달라 그래요? 달라고 하더라고요. 낄 때 끼고 안 낄 때 안 껴야지. 지금이 그거 얘기할 때입니까? 아니 또 마이크 꿈도 껐을 때 꾸지 마. 잡기가 발효되잖아. 마이크 한번 꺼봐. 170석을 주셨을 때는 그에 맞게 네. 법사위에 대한 배치가 있고 법사위는 네. 검찰개혁, 사법개혁 그리고 내란 정식하려면 법사위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절대로 네. 꿈도 꾸지 말고 어디도 네.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도 마세요. 네. 아, 이제 좋아하시잖아요. 네. 이거지 올라오잖아. 이거지. 이게 서영교지 올라오잖아요. 아 이거 참. 윤석열은 재구속 시킵니다. 김건희는 계속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포 안 하면 그게 검찰 아니잖아요. 아, 그건 맞죠. 체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윤석열도 체포해야 돼요. 지금. 네. 또 안 오고 윤석열은 있어가지고. 체포해서 재구속 시켜야죠. 네. 근데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상민, 김주연 그리고 박성재 등등 안가에서 뭐 한 거야? 그렇지. 요거 이제 안가 제가 그 근처 요번에 한번 가봤습니다. 안가는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가봤는데요. 예, 그 안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CCTV 다 확보해서 네. 이들이 무엇을 했는지 찾아내서 처벌하는 거 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니 우리 정권 잡았으니까 네. 이제 안가를 국민들한테 윤석열이가 만들어놓은 바랑 이렇게 한 번씩 다 공개해줬으면 좋겠어. 다 철거하지 않았겠어요? 네. 모르지. 그거 철거했겠지. 확인해봐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뭐 혹시 또 나중에 알고 서운해하실까봐 그 내일은 또 김병기 의원 나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또 행여나 또 네. 서운해하실까봐. 서운하지 않습니다. 네. 서운하지 않고 어떻든 나라를 제자리로 좀 만들어주신 대한민국 모든 국민께 너무 감사드리면서 네. 저는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죄를 다 규명해내고 네. 재구속시키되 민생을 살리는 일에 지금은 이제 여당 원내대표는 그 일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양날개로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영교였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이번에는 서영교. 이번까지 다 가져오는 서영교. 감사합니다. 이번까지 나가지 마.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매력이 좀 나오네요. 아, 아, 그러니까요. 그 초반에.